자, 이게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해드리는 문제가 도대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싸움을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싸우면은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예 물 건너가 버립니다. 아예 시도조차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눈빛이에요. 그죠? 눈빛을 아이들 수준 높은 눈빛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준이 높아. 하지만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말을 잘 못하면 그거를 수준 높은 말로 자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잘해요. 애들이 막 말을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야, 네가 하려고 했던 게 이런 말이지.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고 막 수준 높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런 말이었대. 애들이. 그럼 그런 말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수준이 바로 높아져 버려요. 그런 경우에. 왜 그런 말을 내가 그렇게 의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런 수준인 것 같거든. 그러면 애들이 바로 그렇게 수준이 높아져.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나의 눈빛에 의해서 눈빛에. 자, 두 번째가 뭐였다고 그랬죠? 아이를 수준 높게 보는 내 눈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과 내가 아이들보다 부모라고 하는 이 역할은 아이들보다 내가 더 높이 있는 게 아니고 높이는 같은데 역할이 다른 거죠. 나는 부모 역할, 애들은 아이 역할, 그죠? 요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사람은 계산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 계산을 해요. 내가 돈 벌어서 애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애들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아이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얘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내가 돈을 그나마 벌어오지, 애들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아이들에게 굉장히 고맙죠. 이렇게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아이들을 친구처럼 대할 수 있어요. 진짜 친구처럼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과 싸우는 엄마나 아빠,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정시킬 거냐, 어떻게 아이들을 친구로 보게 할 거냐 라는 문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것만 실천을 해도 사실은 한 90%는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실천해도. 어제 실천이 잘 될까요? 어떨까요? 생각은 하는데 아이랑 막상 딱 대면을 하면 그게 또 멘붕이 되죠. 내 생각은 없어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용돈으로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룰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룰을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은 거기에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아이가 뭔가 미운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관성 없게 뭐 얘가 오늘은 밉다고 뭐 이게 막 용돈을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되지만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미운 짓을 하거나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 기분이 나쁜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의 미운 부분을 이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자꾸 길러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애를 천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천재인데 지금 표현이 서툴구나 라고 그런 눈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진짜 천재로 변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보면. 내가 아이들을 천재로 보는 눈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을 다 천재로 보잖아요. 천재를 보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들이 좀 자라면서 천재가 아닌가 봐 이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원래 애들은 다 천재인데 내가 생각하는 천재가 아닌 거죠. 다른 천재인 거죠. 내가 그 아이의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왜 내가 생각한 천재로 자꾸 맞추려고 그럽니까? 그런 천재 말고 딴 천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천재일까라고 그런 부분을 계속 신비하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천재가 돼요. 근데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수학을 잘하는 천재일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걔는 완전히 그거랑 다른 건데 걔는 곤충에 대한 천재인데 불구하고 그죠? 곤충에 대한 천재인데 얘를 이렇게 수학 천재로 착각해가지고 그죠? 얘를 바보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천재가 아닌 경우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아이가 정신지체아래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아이들은 천재고 그 천재성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면 그 아이는 천재로 자랄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히거나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계속 구체적인 부분을 자꾸 물어보셔도 돼요. 커뮤니티 형성될 거거든요. 물어보신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물론 이제 커뮤니티가 많아지면 답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 양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녀들하고 좀 대화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애가 왜 자꾸 나한테 말을 좀 안 하려고 그러지? 뭔가 그런가요? 아이가 몇 학년? 5학년이시라고 그랬죠? 네. 5학년은 조금 그러죠? 네. 네, 벌써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2학년은 아직 안 그러죠? 네. 아직 안 5학년 중반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 심각해지죠. 아주 안 좋은 지금 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과 계속해서 친구처럼 친하게 계속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친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히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 거기서도 다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부자 유친 그러잖아요. 부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다 얘기를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부자 유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게 평생 되면 어떨까요?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평생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죠. 자, 그게 가능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여기서 시도를 할 겁니다. 먼저 아이들을 자극해서 아버님, 어머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로 여기서 만들 거예요. 여기서 먼저 만들어 드리면 집에서 그거를 잘 받아서 잘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잘 되면 평생 아이들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 아이들은 여기서 수업을 하고 나면 부모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계신 분들은 아빠에게 질문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겁니다. 아빠에게 질문을 하죠.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그냥 아이들이 하는 아빠 이거 뭐야? 이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에요. 수준이 높은 어른들이나 할 법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질문을 다룰 거냐, 여기에 따라서 평생 친해지느냐 아니느냐, 평생 대화가 이어지느냐 마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이건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아빠 화를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실제로 물어보는 것들이 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럼 얘가 화를 절제해야 되는 거는 하고 바로 대답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애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네, 이걸 외워놓으셨다가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응용력이 뛰어난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잘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질문은요, 완전히 천국과도 같은 거예요. 자녀가 질문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아이로 바꿔놓을 거예요. 여기서는 질문을 하는 아이로 바꿔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냐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보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부부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부간에도 대화가 알콩달콩 계속 되는 그런 부부는 평생 금술이 좋지 않나요? 근데 대화가 끊기면 금술이 안 좋아요.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근본적으로 끊긴다는 얘기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화가 끊겨요. 아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부인이나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도저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알고 또 알아도 또 새로운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럼 얼마나 평생 알콩달콩 하겠습니까? 똑같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끝도 없이 자녀들에게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게 너무 신기하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걸 듣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놀라운 아이예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저도 제가 아이들을 보고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늘 저는 무슨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놀라워요. 아이들은 다 천재죠.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이쁘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천재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천재 같은 아이들에게 자꾸 재질문을 하셔야 돼요. 얘 생각이 뭔지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자꾸. 그죠? 네. 그럼 내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지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 수준이 높지만 더 높아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재밌습니까? 듣는 게 재밌습니까? 하는 게 재밌어요. 하는 게. 그죠? 말을 하는 게 재밌으니까 아빠가 자꾸 나한테 말 시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는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줘.
아빠랑 친하게 지낼 거야 평생. 거기서 친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내 말 안 듣는데 아빠만 내 말 들어주네. 이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 이 아이가 자꾸 말하는 게 늘어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목을 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빠가 말을 들어주면. 그래서 원칙은 뭐냐? 아빠는 10%만 말하고 90%는 다 애들이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싸 아이가 질문했는데 내가 아는 거 나왔네 그러면서 막 대답해버리면 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땡!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자꾸 재질문을 해야 돼요. 역질문을 자꾸.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 칭찬이 진짜 칭찬이 있고 가짜 칭찬이 있어요. 아이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아빠가 진짜로 칭찬하는지 아닌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 아빠의 한마디는 아이한테 천금과 같아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아이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인정하면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빠가 진짜 칭찬하는지 아닌지를 너무 궁금해해요.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을 아빠로부터 받아요. 아빠를 보고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면서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한마디는 완전히 천국과 같아요. 아빠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에게 아빠는 완전히 세상이에요.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빠들은 진짜 칭찬을 잘 못합니다. 엄마들처럼. 진짜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할 게 없는데 뭘 칭찬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칭찬할 거를 찾을 때까지 질문하면 돼요. 나오거든요. 진짜 칭찬할게. 진짜 칭찬해야 되겠다 이거. 꼭 그렇게 되죠. 질문하다 보면 100마디 중에서 한두 마디 칭찬할 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은 애들이 뭐냐면은 아빠가 이런 거를 칭찬하는구만. 그러면 이제 감 잡는 거예요. 이제 이런 쪽으로 내가 발달을 시켜야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빠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빠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보통 보면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이런 능력하고 상관없이 좀 약간 이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자꾸 칭찬을 그럼 애도 그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애를 교육하려고 수준을 높이면은요 아빠들이 완전히 대박입니다. 완전히 그 능력은 진짜 능력이죠.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빠가 자기의 능력을 자꾸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실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진실하게 리드를 할 수 있는 남자,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그게 직장 정도는 가볍게 지배하는 남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짜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좀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게 될까요?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아이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런 들어주는 도구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궁금해하도록 만들어서 궁금해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토스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계속 더 많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더 많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칭찬에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칭찬에 인색한 분들이. 그러면은 이게 또 친해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칭찬에 인색한. 칭찬에 인색한 분들이 연습을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연습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해볼까요? 어떤 라삐가 어떤 사람이 라삐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항상 유태인 교육이니까 라삐 얘기가 늘 나옵니다. 안 나올 때도 물론이지만 라삐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라삐는 용키푸르 때, 용키푸르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대속죄일 때 회개기도 많이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그러죠. 용키푸르 전에 일주일간이나 금식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야, 니네 납비 어저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내가 봤어. 딱 그런 거예요. 그럼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생각하다가 야, 그건 금식이지.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금식일까요? 퀴즈가 좀 서러운데. 이게 왜 금식일까요? 이게 왜 금식일까요? 밥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금식이죠? 혹시 아시는 분? 아니면 추리해 보실 분? 네. 분명히 밥을 먹었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 맞거든요. 이게 왜 금식이죠?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금식 기간이 바로 금식 기간 안에 들어요. 네. 어저께니까 용키푸르가 내일이니까 금식 기간 안에. 마치면 이번에도 1,000원 드립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마치는 그냥 계시네요. 시도를 해봐도 괜찮은데 오답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 퀴즈를 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좀 알려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보통 이제 퀴즈를 할 때 분위기를 좋게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만은 제가 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성경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 있을 때는 밥을 먹는 거야. 안 볼 때 금식하고. 그러니까 금식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래요. 말이 안 되더라도 칭찬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더라도. 칭찬할 이유를 내가 찾으면 계속 칭찬이 가능해요. 칭찬할 이유를 못 찾으면 이렇게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애들이 천재로 보입니다. 진짜 천재로 보여요. 천재인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거지. 내 아들이 천재인 이유를. 그럼 진짜 천재로 보이고요. 남들은 다 천재 아니라고 해도 천재로 보이는 순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천재로 보는 순간 아이들은 천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더라? 그 사람 이름을 내가 까먹었다. 아, 그 사람 저긴가? 그 누구죠? 유엔 그 반기문? 그? 반기문. 네, 반기문 그분 얘기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애가 이제 성적표를 조작을 한 거예요. 전교 1등으로. 굉장히 공부를 못했는데 전교 1등으로 조작을 했더니 아버지가 성적표를 딱 보더니 완전히 와, 이거 지금 우리 집에 천재 났다고
소를 잡은 거야, 소.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그 다음부터 정말 전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네. 천재를 보면 천재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게 조작된 거를 알았어요. 조작된 거를 알았어요. 알았지만 소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천재로 보면 천재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 다 원칙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법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못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보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늘 점검해보고 내가 얘를 어떻게 봤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보는 그 시각을 즉시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천재가 아닌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잘못 보는 거죠. 아이들을 다시 봐야 돼요. 천재로. 그 시각을 빨리 회복시키고 실제로 그거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자, 그 다음에